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설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설화님께서는 어릴 적에 살던 집이 있었고, 그 주택은 정말 아직도 너무나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설화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네, 늦은 밤 참여를 해주셨고, 네, 어릴 적 살던 집인데, 거기가 네네. 너무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겪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 집이 어디에 있었던 집이죠? 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예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입니다. 의정부동. 예, 예. 아하, 의정부라. 자, 그러면 어떤 네네. 집인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우선, 저는 이야기에 나올 그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 집터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어요. 오래 그래서 그때, 사셨네요. 되게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겪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집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어,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큰 집안의 장남이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오호. 딸만 넷을 두셨어요. 근데 그 딸 넷 중에 제가 막내고요. 제 위에는 이제 언니가 셋이 있는데 언니들이랑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언니랑은 11살 차이가 나고 제 바로 위에 있는 언니랑은 7살 차이가 나서 언니들이 업어서 키울 정도로 되게 이뻐해 줬었어요. 네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네네. 그 실제로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그때 당시의 사진. 그래서 집 구조를 한번 먼저 보고 갈 텐데, 자, 지금, 여기 집이 좀 지금 보면 오래된 집이거든요. 보면. 근데 실제로 오래됐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실제 이 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아니면 할아버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신데 아, 아버님. 네네네. 자, 네. 그러면 그 약도부터 띄우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집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안방, 작은 방이 있고요. 그 방 사이에 마루가 있었어요. 방이 두 개다 보니까 언니들은 작은 방에서 세 명이 같이 자고 저는 엄마 아빠랑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제가 처음 겪은 일은 한 7살, 8살, 그러니까 저 사진에 나왔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랑 엄마 아빠랑 같이 자가지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머리를 그 아까 봤던 그 TV 있던 데다가 머리를 두고 자고 원래 엄마 아빠도 저랑 같은 쪽에 머리를 두고 주무셨는데 제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엄마를 만지고 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엄마가 너무 징그럽다고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린애들은 보통 한 번 잠을 자면 잘 안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예. 아침인가 싶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밤중인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야지 하고 이제 눈을 딱 감으려고 하는 제가 그 머리를 창가 쪽에다가 두고 잤었는데 그 창가 쪽에 있으면 이렇게 눈을 딱 뜨면 바로 그 안방 문이 보여요. 네. 갑자기 눈을 딱 감으려고 하는데 안방 문이 갑자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천천히? 예. 근데 스르르 열리는데 누구지 싶은 거예요. 그 밤중에 언니들이 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봤는데 실눈을 뜨고 봤어요. 근데 그 가슴팍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보이는데 하얀색 톰 원피스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 그러니까 위아래 한 옷으로 되어 있는 옷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그런 옷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손빨래를 하셔야 됐어서 하얀 옷을 언니들을 웬만하면 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안 사줬었거든요. 네네. 언니들이 아니면 저 여자 누구지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딱 끼치는데 갑자기 그때 든 생각,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니 방이랑 우리 방을 오려면 마루를 지나서 와야 되거든요. 한 번에 올 수가 네. 없어요. 그 쪽마루랑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사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오래되면은
소리가 나요. 네.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나무가 틀어지거든요. 발만 살짝만 내딛어도 끼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문을 열 때까지 아무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저는. 오.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는 소리거나 발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뭔가 갑자기 그때서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 문지방을 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더 생각했던 이유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음에서 미끄러지듯이 스르륵 하고 넘는 거예요, 그 엄마. 문지방을. 예. 그때서부터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난 무조건 자는 척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눈을 감고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앞에 뭐가 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이 여자가 너무 천천히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깨우고 싶은데 엄마가 머리를 반대쪽으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제 손이 오른손이 이불 밖으로 나가서 이제 대자로 뻗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스금스금 오는데 제 팔 쪽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옷이 하얀색 옷이 제 팔을 넘어가는데 한기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솜털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맡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딱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왼쪽에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문이. 갑자기 그 다락문이 끼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 머리 쪽으로 해서 옷이 딱 지나가는데 얼굴에 한기가 쓱 올라오면서 이 여자가 그 다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예. 끼익 하고 문을 닫아요. 근데 그 다락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 다락에 그 전등을 켜는 스위치가 옛날에는 그 달걀 모양으로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는 스위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똑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여자 저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신경이 그쪽에 쏠리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진짜 미친 여자가 뛰듯이 거기서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아까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다락이 되게 층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네. 부엌 위에 있는 다락이라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도 허리를 굽히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딱 앉으면 천장이 딱 제 머리에 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서도 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 근데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예. 그때서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긴장을 해서 침을 삼키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제 침소리에 놀래가지고 이 여자 내려올 때 전까지는 침을 빨리 삼켜야겠다 해서 막 침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뛰던 걸 딱 멈추는 거예요. 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끼익 소리가 나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러더니 진짜. 또 다시 제 머리 위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그 다락문을 닫더니 제 오른쪽 팔 위로 쓱 지나가더니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진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이 여자가 그 문지방을 넘는데 보니까 다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발이 없구나. 근데 그 뛰는 소리가 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밤에 안방 들어온 적 있어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무슨 밤에 누가 거길 들어가냐고. 예. 뭐 들어가서 뭘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엄마 혹시 어젯밤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냐. 엄마는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가 제사를 앞두고 계셔가지고 새벽 시장을 다녀오셨대요. 네. 이제 겨울이라서 새벽 시장이니까 아무리 이제 갔다 오셔도 동이 아직 안 터졌던 거예요. 해가 짧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어슴푸레 동이 틀 때쯤에 엄마가 들어오시는데 이제 대문을 딱 따고서 문을 열고 마당에 딱 들어서셨는데 부엌이랑 화장실 그 사이에 있는 그 앞에 검은 물체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놀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장 보시고 있다가 그 장 보신 걸 땅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너무 놀라셔서.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더래요. 그 뒷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엌을 바라보면서 예. 이제 엄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셔가지고 누구세요? 딱 보는데 제가 서 있더래요. 그 앞에. 어? 설아야 너 거기서 뭐하니?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화장실 쪽을 이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아가 너 왜 그래? 그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은 사람처럼 진짜 넋이 나가서 그쪽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상하시니까 아가 너 혹시 화장실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약도를 보면 그 마루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별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밤에 화장실에 가면 위험하니까 제가 어리니까 네. 요강의 볼일을 보라고 거기에다 뒀는데 제가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 생각엔 내가 화장실을 보고 있으니까 아 얘가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아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요강 가야지 하면서 제 어깨를 딱 집으셨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기억이 나요. 네. 엄마? 하면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야 너 왜 나와 있냐고 너 요강에서 볼일을 봐야지 너 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딱 보니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빨리 가서 저 볼일 보라고. 그래서 저 이제 가서 이제 요강에 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서 잤는데 저는 그 얘기를 그 다음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나와 있었냐고. 근데 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엄마 난 기억 안 난다고. 나가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잡아서 그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 너 때문에 너무 놀랐다고. 새벽 시장 갔다가 와가지고 나 너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왜 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화장실을 보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안방에 딱 그 TV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언니들이 저희 안방에 와서 TV를 봐요. 옛날에는 그 토요일 영화나 주말의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모여 앉아서 식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네. 그 영화가 무서운 영화는 아니었고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한참 웃고서 이제 자러 언니들은 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러 이제 누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생각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머리맡에 있었던 그 창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옛날 집이라서 담이 없어요. 그 창문을 딱 열면 그 뒷집에 마당이 보여요. 네. 그 뒷집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제 머리맡에 그 개집이 있었어요. 네. 한참 생각하고 웃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거의 12시가 좀 넘는데 갑자기 걔가 있는 쪽을 보고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예, 벽 하나만 두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갑자기 으르렁거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이 너무 말짱한데 제 귓가에 이러면서 여자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엄마는 저랑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고. 맞아요. 예. 엄마일 리가 없는 게 엄마가 너무 심하게 코를 골고 계셔서 그 숨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엄마가 아니니까 이게 귓가에서 숨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귓가에 바람을 불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락 쪽 있는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네. 근데 이 소리가 귀에 붙은 것처럼 제 귀를 따라서 옆으로 돌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따라가는구나. 예,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엄마를 깨워야 되나 싶은데 엄마 그 코골이가 옆에서 헬리콥터가 떠도 못 일어날 것 같은 소린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서? 예, 엄마를 깨우는 시간에 이 여자가 제 뒷덜미를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언니들 방을 가자라는 생각에 정말 벌떡 일어나서 문을 꽉 열고서 언니 방으로 막 뛰었어요. 오, 예.
그러고서 언니 마음을 열고서 언니 이랬더니 언니들이 일찍 안 자거든요. 주말이니까 아, 그렇지. 토요일이니까 예. 이제 책을 보고 있거나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들이 놀란 거예요. 예. 왜? 너 왜 그래? 언니 여자가 숨을 쉬니까 언니들이 무슨 소리냐고 예. 제대로 얘기해봐. 내 귀에 어떤 여자가 내 귀에다 대고 숨을 쉬었다고 그러니까 언니들이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고 우리 막내 꿈 꿨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언니 나 안 자고 있었는데 여자가 내 귀에다 대고 숨을 쉬었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언니들이 갑자기 거북이명을 저한테 안겨주면서 얘가 널 지켜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 그 거북이냥 아직도 기억나. 그 거북이. 손으로 돼가지고 목이 덜렁덜렁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방음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치. 듣고서 어떻게 아니라고 막 오니까 언니들이 알았어 하면서 너 잠들 때까지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언니 3명이 안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너희들 왜 들어왔냐고 막 왜 그러냐고 그때 얘 막내가 꿈꾼 것 같다고 그래서 얘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눕혀서 언니들이 옆에 있는데 그 머리 맡았던 걔가 계속 짖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누웠는데 그 여자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언니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막내 이제 자 하면서 토닥토닥 하는데 언니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뭐야. 예. 너무 무서운데 이게 어찌됐든 엄마 아빠 깨 계시고 언니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셋째 언니가 둘째 언니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언니들이 3명이서 그 작은 방에서 자니까 방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장롱이 있고 화장대가 있으니까 방이 좁아요. 언니 네. 3명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데 셋째 언니가 이제 잠이 들기 직전에 이불 속으로 손이 쓱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언니 손을 톡톡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뭐지 싶었대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둘째 언니더래요. 갑자기 언니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언니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셋째 언니가 이제 이상하니까 언니 왜 그래? 그랬대요. 언니가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상하니까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둘째 언니가 조용하게 언니 귀에다 대고 이불이 숨을 쉬어 그러더래요. 이불이 숨을 쉬어? 예, 이불이 숨을 쉰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언니가 이게 무슨 햇소리야 싶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는데 언니가 너무 떠니까 방 불을 켰대요. 예. 그 언니 얘기를 들었는데 언니가 숨을 쉬는 거랑 다르게 숨을 쉬면 이게 숨을 따라서 이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이불이 그거랑 반대로 이렇게 누르듯이 언니가 이제 숨을 쉬면 가슴이 올라가는데 누르듯이 내려오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숨을 쉬듯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불이.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예. 그 언니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셋째 언니가 봤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언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한다. 근데 둘째 언니가 갑자기 창문을 보더니 덜덜덜덜 떨더래요. 예. 근데 그 작은 방 창문 있는 쪽이 골목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창문이 골목이랑 이어져 있는 창문인데 언니가 고개를 들고서 갑자기 덜덜덜덜 떨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왜 그래? 그러면서 셋째 언니가 물어봤는데 언니가 저거 안 보여? 그러더래요. 예. 근데 창문을 봤는데 언니는 안 보이더래서 뭐가? 그랬더니 언니가 저기 꼬마애가 창틀에다가 턱을 끼고 웃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문제가 아이가 투명해가지고 골목이 비쳐 보이더래요. 네. 그리고 그 눈두덩이 있는 데는 뻥 뚫려서 파란색 기운이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데 애가 이렇게 턱을 괴고서 양 볼을 잡고서 고개를 양옆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언니를 보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언니는 이제 못 본 거예요. 셋째 언니니까 언니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요. 저는 숨 쉬는 소리 들었는데 언니는 이불이 숨 쉰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데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말랐었어요. 엄청 네. 마르고 잔병 치레를 되게 많이 해서 한번 감기가 걸리면 고열에 되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하굣길에 오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이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아, 이거 연락했다 싶어서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약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희 친척 아저씨가 폐암 말기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가지고 그 아줌마랑 엄마가 이제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때 병원에 가 계셨었고 언니들은 학교 가서 집에 없었었어요. 그 아줌마만 이제 밤을 새고 오셔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안방에.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베개랑 이불을 꺼내서 돌돌돌돌 말고 누웠어요. 아줌마 옆에. 근데 이제 아줌마가 잠에서 깨셔서 저를 딱 보더니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떨어 그랬어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제 이마를 짚더니 얘 열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오. 아줌마가 엄마랑 빨리 교대를 해줄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줌마가 빨리 갈게.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가 나가셨어요. 나가시고서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근데 이불을 이제 돌돌 말고서 가만히 있는데 예. 저 문 밖에서 그 대문 안쪽인지 밖인지 그때 구분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젊은 여자가 설아야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가 토박이다 보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이 이사를 안 가세요. 다 이제 다 거기에서 고만고만하게 사시던 분들인데 옛날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저승 344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아, 아플 때 누가 부르면은 3번 부를 때까지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맞아, 대답하면 맞아. 이제 끌려가는 그 영혼이 불려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대답을 안 예. 했어요. 예. 갑자기 설아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야? 그래서 조금 있다 또 설아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3번 불렸어 이제 괜찮을 거야 갈 거야 했는데 갑자기 휙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 여자 뭐야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 여자 목소리인데 그 여자가 날 부를 일이 없잖아요. 동네 사는 어른이면은 저희 굳이 부를 일이 없잖아요. 저한테 네. 볼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갑자기 나랑 놀자 그러는 거예요. 오. 근데 그때서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이제 이불을 도돌 말고서 이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었어요. 나랑 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놀고 싶은데 저 여자 왜 저러지 막 했는데 갑자기 대문을 콕콕콕콕콕 두들리면서 놀자니까. 근데 그때가 철문이라서 되게 피걱피걱피걱 하는 소리가 났는데 놀자고 설아 뭐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전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저는 아파도 운 적이 없어요. 예.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난 너랑 안 놀고 싶어 막 이러고 막 그때 더더더더더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막 두들기면서 하는 소리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안방이 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쓱 열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이불을 확 걷는 거예요. 또 딱 봤더니 저희 큰언니인 거예요. 근데 저희 큰언니가 그때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이 여름에 이불을 왜 뒤집어 썼냐고. 언니 나 너무 추워 그랬더니 언니가 보고서 너 열나네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체온계랑 눈끈 종이 같은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 저 체온을 먼저 재줬어요. 그래서 네. 수은 체온계라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놓고서 이제 재고 있는데 언니 혹시 들어올 때 어떤 여자 못 봤어?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가 사실은 그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비집었더니 사람 없었어. 너 아파서 헛거봤나 봐 해서 딱 봤는데 그때가 39.8도? 월구. 거의 40도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이미 열이. 예. 너 지금 아파서 헛거본 거라고. 근데 저는 열이 많이 나서 아는데 열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면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요. 너무 아프니까. 귀에 젖은 솜 이렇게 귀에 끼고 있는 것 마냥 되게 먹먹하게 들려요. 사람들 소리가. 네. 그리고 감각이 그 구름이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환각도 보이고 근데 그 소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귀에 때려 박히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언니 아니야 내가 아파서 헛구에 드는 게 아니라 언니 정말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
아니야, 너 아파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 나 정말 아니라고. 정말로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소리가 되게 먹먹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경이 되게 곤두서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겪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언니가 괜찮아, 괜찮아. 너 아파서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열이 내렸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저 꿈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거 좀 소름 돋는 얘기였었어서. 그 집에서? 제가 네, 근데 그 집도 그렇고 제가 꿈을 되게 잘 꿔요. 지금도 잘 꾸기는 하는데 근데 좀 좋은 일은 잘 안 맞고 좀 안 좋은 일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한 9살, 10살쯤이었는데 둘째 언니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둘째 언니 되게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꿈 내용 자체 이제 검은 안개 같은 그 흑모 같은 게 언니 몸을 감싸고 되게 괴롭히는 것 같은 꿈을 꿔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을 꾸고서 그 다음날이 언니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 생일인데 왜 이런 꿈을 꿨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니 생일이니까 언니 오기 전에 파티하자고 해서 이제 엄마가 밤에 케이크를 사다 놓고 이제 언니 식구들 안방에 모여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부천으로 다녔어요 그때. 근데 네. 이제 부천에서 의정부가 거의 끝과 끝이거든요. 인천에 가까운 쪽이고 우리는 이제 의정부 쪽이니까 언니가 거의 막차를 탔어요. 이제 막차를 타고 오니까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전화를 해요. 위험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나 이제 출발해요라고 전화를 해서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면 오겠자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꿈 꾼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 언니 있는데 그 전철역에 나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괜찮다고. 원래 전철은 늦어지기도 하고 배차 간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 2-30분 정도는 늦을 수 있다고 좀만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한 2-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서부터 이상하니까 아빠가 안 되겠다 해서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빠가 옷을 이제 주섬주섬 챙겨 입으시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언니가 얼굴에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얼굴색이 너무 창백하니까 너 왜 그러냐고. 봄이라서 추운 것도 아닌데 언니 얼굴 딱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엄마 이제 우황청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막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가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는데 역마다 이제 쓰잖아요. 서고서 문이 닫히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지하철이 팍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언니가 앉아있는 그 옆칸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 언니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전철 그 창가 쪽으로 기대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옆이. 그렇죠.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래요. 사람 같지 않는데 뭔가 옷 같은 게 보이더래요. 뭐지 싶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역무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더래요. 예. 제가 알고 봤더니 그때는 승강장이랑 열차 사이에 스크린 도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막차니까 술 취하신 분이 가다가 거기에 발이 끼셨는데 웬만하면은 다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분이 확인을 못했는지 낀 걸 모르고 그냥 출발을 하신 거예요. 예. 언니가 그거를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수습하냐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열차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빼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이제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열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도 진정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정이 안 되는데 이제 몇 정거장 지나서 열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반쯤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열차가 탁 멈추더래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더래요.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또 난리가 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역에서 어떤 분이 뛰신 거예요. 열차 앞으로 들어오고 아니 있는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언니도 이제 그때서부터 놀란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승객 여러분 하는데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리시더래요. 예.
지금 열차 사정으로 인해서 막 말을 더듬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도 우왕좌왕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누가 뛰어내린 것 같다고 막 그 얘기 들으니까 언니가 그때서부터 패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의정부까지 오는데 한 번 더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그 연달아서 3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 뉴스에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다음날 기다렸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저도 그게 신기해서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연 신청하고 찾아봤는데 기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또 이거 뉴스에나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더라고요. 아, 뭐 모든 이야기가 뭐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와, 이 정도면 나올 법한데 하루에 3번이면? 그러니까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그분 정상적으로 사실 수도 있으실까 그게 더 걱정되시더라고요. 아, 그 운전하시는 분이? 네, 기장분이. 그래서 저는 나쁜 거 꾸면은 항상 전화를 해요. 거의 또 안 좋은 건 많이 많은 편이라 그 꿈 얘기도 몇 개 있거든요. 대부분 이 꿈이라는 게 참 나쁜 것만 잘 맞아. 좋은 거 막 로또 이런 건 안 네. 맞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 집으로 한번 넘어갔을 때 이 집에서 끝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또 워낙 오래된 집이라 언니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이 집이 너무 낡았고 엄마 힘들어 하시니까 그 집을 헐었어요. 헐고서 예. 2층 집을 이제 새로 지었어요. 2층 집을 새로 지었는데 엄마가 이제 밑에 층을 새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밑에 층도 방이 2개,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있고 위에 층에도 방 2개, 거실, 화장실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 층에는 새를 주려고 방 하나는 언니들이 쓰게 하고 거기를 이제 그 방이랑 그 집 연결되어 있는 문을 잠가서 그 철문으로 했어요. 일부러 새를 주려고 네. 그 문을 잠가놓고 그 문에다가 이제 가구를 세워놓고 그렇게 언니들이 방을 쓰게 하고 대신 이제 1층이랑 2층 가는 계단을 밖으로 냈어요. 2층에서 현관문을 열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언니들이 쓰는 방이 나와요. 네. 1층에. 근데 그런 집을 지었는데 2층에서는 엄마 아빠 방 하나 쓰시고 그리고 그 2층에 방 하나는 나랑 큰언니가 쓰고 그 밑에 층에는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같이 방을 썼어요. 근데 새로 지었고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 쓰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제 방에 책상을 놔주신 거예요. 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텐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내가 중간고사 기간인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폈는데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안 보던 책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을 펼쳐놓고 한 2시까지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야. 이제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이 이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치우고 해야겠어. 이제 다 덮어놓고 이제 그거 치우려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창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책상 그 바로 넘어가 창문이었는데 그 창문이 하필이면 골목 있는 데로 났어요. 제 방이 골목 쪽이었는데 한 새벽 2시? 2시 반? 그 정도 됐는데 갑자기 골목 있는 데서 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슬리퍼 같은 걸로 그 골목 바닥을 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 휘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으로 한기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기가 들어오는데 그 한기가 얼마나 세게 들어왔냐면 저희가 커튼 창문을 이렇게 반쯤 닫아둬요. 그 골목 쪽이라서 가로등 있는 불빛이 사선으로 들어와서 커튼을 쳐놨는데 그 커튼이 펄럭할 정도로 한기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지? 다 잘못 들었나 싶은 거예요. 한 2, 3초 지나서 그 골목 끝에 있던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창문 쪽으로 갑자기 발을 내딛듯이 팍 소리가 나더니 바람 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기가 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싶은 거예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발소리가 그 골목을 한 발자국씩
뛰어서 건너는 것처럼 소리가 점점 골목 끝에서 골목 끝나는 소리까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딱 소리 나고 바람 휘잉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예. 한두 번이면 잘못 들었다고 하지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제 공부고 뭐고 못하겠다 해서 다 접어놓고 그때는 이제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그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그 소리 안 들리게 최대로 들어놓고 잤어요. 그러고서 한 이틀이 지났나? 이제 시험은 이제 다 망치고 이제 공부는 됐다. 그냥 일찍 자야겠다. 나 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싶어서 이어폰을 끼고 CD를 틀어놓고 잠을 잤어요. 예. 얼마나 지났나? 제가 그 창문 쪽 있는 쪽에서 자고 언니가 다른 방에 붙어있는 벽 쪽에서 잤는데 그 벽이랑 나 사이에 그 틈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 틈을 비치고 뭐가 막 이렇게 막 긁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큰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확 해가지고 벽이랑 제 팔뚝 사이를 아까 강아지가 흙 파듯이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리가? 네, 그래서 언니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초점이 이미 나갔고 막 고기를 파는 거예요. 벽이랑 내 팔 사이에 그 이불을 이렇게 추워서 한기가 드니까 이불을 좀 세워놨었거든요. 그 이불을 막 찢을 것처럼 계속 파는 거예요. 언니 뭐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엄마. 계속 하는 거죠. 언니 뭐 하냐고.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언니가 그 광기 어린 눈으로 날 딱 쳐다보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너 그냥 자. 그러는 거예요. 오. 못 찾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고기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정신 차리라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너 그냥 자라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왜 그래? 왜 그랬어 어저께? 어젯밤에 왜 그랬어?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을 봤어요. 언니가 도대체 몇 시인데 이러고 있나 봤더니 그때 한 3시 반쯤이었어요. 새벽 네, 3시 반에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뭘?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때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내 옆에 팠잖아. 무슨 소리 난다면서. 그랬더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언니가 깨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내 옆에 무슨 소리가 난다면서 찾아야 된다고 막 내 옆에 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언제? 그래서 어제? 그러는 거죠. 예. 엄마도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주무시는데 언니 2명이 밑에 층에서 자잖아요. 이제 엄마가 주무시는데 언니들이 이제 회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려면 씻어야 되니까 2층으로 올라와요. 한밤중에 이제 언니가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왔구나 싶어서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얘네가 왜 안 들어오지 싶어가지고 엄마가 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으셔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문을 걸고 주무시려고 누우셨대요. 엄마가 원래 가위 안 눌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을 못 움직이시겠더래요. 이게 뭐지 싶은데 갑자기 가슴 있는데 숨이 턱 막히시더래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누가 엄마 보고 조르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뭐지 해서 눈을 딱 떴는데 까만색 할아버지 모양의 형체가 엄마 가슴을 타고 올라앉아가지고 엄마 목을 조르고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게 목을 탁 하니까 컥컥컥 하니까 아빠가 이제 그 소리가 이상하니까 숨을 못 쉬나 싶어서 깨셔가지고 엄마를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불을 딱 켰는데 그 시간에 3시 반 정도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언니가 그 이상한 소리 들려서 팠던 그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와,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다 겪네, 이걸.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언니들 막 자잘한 것들인데 계속 가위 눌리고 귀신 먹.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나 있잖아 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 팍 하는 소리랑 휘익 하는 소리 한개 듣는 얘기를 해줬어요.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것도 대낮이었거든요. 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람 휙
소리가 나더니 향기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친구가 벌떡 이러는데 나 집에 갈래 그러면서 오, 왜요? 말하니까 왔구나. 집에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걔 따라서 뛰쳐나갔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지금 이 정도 네. 됐으면 설아님, 네. 이 집에서 지금은 안 사시겠지만 여기를 나와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와, 본 적은 없는데, 예, 간혹 이렇게 뭐 소름 끼친다거나 헛것 잠깐 보는 거 빼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여자 귀신만 뭐 특정적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뭐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집 자체에. 저 그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오늘 네. 좀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 아까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던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너무 싫어한다. 네, 그래서 아마 잘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때까지도 기다리셨고 또 혹시나 들을까봐 이제 조용히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극도로 싫어하시는 너무 이유가 싫어요. 있나요? 그냥 귀신이 무섭대요. 그냥 무서우셔가지고 저는 공포 영화도 음. 되게 좋아하고 막 찾아서 보는데 너는 왜 이딴 걸 좋아하냐며 데이트할 때도 너 그거 볼 거면 너 혼자 보라고 그치. 그럴 정도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거는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게 공포를 좋아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만 공포를 싫어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 진짜 레전드 이야기였어요. 이 집 보통 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 레전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해주셨고, 이제 많이 중간중간 떨리셨던 적도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생각도 나고.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감정이 전달이 되게 잘 되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네. 다시는 또 이런 경험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죄송한데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두 마디 하세요. 예. 솔직히 봉다리님 얘기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네. 한마디 드리고 싶으셔서 봉다리님 힘내시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솔직히 죽은 사람 원한이 산 사람 소원이나 기원만큼 세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네네. 그게 원한이 깊고 오래돼도. 그리고 저는 말의 힘도 믿고 기도 힘도 믿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드리고 많은 사람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분명히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봉다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또 그만한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처음인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무세요. 진짜로 단순히 그냥 무서운 이야기만 즐기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가족같이 우리 귀족님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 이야기도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족분들이 다 겪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의정부 동에 있는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정말 그때 당시에 실화였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